118화의 술자리 장면이고 지금은 아마 볼 수 없는 장면일 거예요. 이게 좀 장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오늘 선택이 이 사람들 올 걸 예상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예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러면서 뭐 장점, 옥수님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옥수님의 이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많이 천해져 버렸고. 근데 옥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옥수님은 진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옥수님을 굉장히 좋게 표현해서 고결한 사람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센 사람입니다. 약간 청정수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그 말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못 살아. 17기 때도 옥수님은 17광수가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서 할 수도 있을 법한 망설임을 했었을 때 쳐내버렸어. 너는 이 물에서 살 자격이 없다. 여긴 일급수야. 나가.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옥수님은 완벽을 추구해. 그거는 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죠. 절대 이게 표현 자체로 고결하다고 그렇게 또 칭찬하는 거야? 그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옥수님 관점에서 옥수님이 꿈꾸는 사랑은 어땠지? 그래서 옥수님은 여기 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다들 24정숙한테 갔어. 다들 24정숙한테 가면서 한 명만 왔지. 그게 그분이었죠. 그러면서 옥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보다가 왔다는 느낌이 들어. 옥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엄격하단 말이죠. 뭐 다른 분들은 뭐 솔로날에서 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근데 옥수님은 자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딱 와야 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옥수님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수님은 나는 그분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표현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 적극적으로 하긴 또 힘들고. 그러면서 뭐 화낼 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보험영수님이 대답을 이끌어내요. 오늘 다대일 데이트 했고 누나가 선택받은 상황에서 이 중에 최종 선택을 고려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해. 네. 그러면 어제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처음에 저희가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최종 선택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옥수님 머릿속에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를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가서 광수선을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추를 해보자고요. 유추를. 그래서 어제 데이트했다. 어제 그분하고 데이트했고 처음에 긴장되는 상황이어서 낯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같이 데이트하니까 친근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친근감이 들었는데 이 정적이 너무 길어지고 서로 조심스럽기도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 선택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 했는데 그분하고 데이트했는데 조금 낯설어서 좀 정적이 길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죠.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이제 깨달은 거야 이걸. 저게 옥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였어. 대체적으로 옥수님의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최종 선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했을 때 지금 뭐 어쨌건 문장은 긴데 그 문장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옥수님은 머릿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건 그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도 들었지만 정적이 길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옥수님은 어쨌건 여기에서 가장 후보로는 그분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왜냐면 뭐 해당 기수에서 활약도 좀 답답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막 그 정신 못 차리고 막상 그 앞에서도 데이트를 잘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 가능하겠어? 그래서 약간 염두에 안 뒀었던 것 같아. 근데 옥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를 바라봐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덕이잖아요. 성공한 덕후잖아. 나만 바라보고 심지어 나는 이 사람을 모를 때부터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봐 준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상대란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 그래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옥수님은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이 사람과 뭔가 운명적인 만남?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최종 선택할 사람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라고 할 법도 해요. 결국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 그 빌드업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옥수님은 계속해서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을 해버리는 건 옥수님의 바랬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 장면을 그런 부분을 놓쳤어. 옥수님이 바라는 사람이 어쨌건 이 시점에서는 그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너무 안 하니까. 근데 물론 긴장돼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옥수님은 옥수님대로 답답하고 여기에서 정적이 너무 길어. 좀 뭐 좀 해.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옥수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옥수님은 그냥 어떻게 얼핏 들으면 뭐 그냥 여기 와서 히스토리를 말한 건가? 여기 와서 25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야. 이게 스몰 토크의 그 아주 명저죠.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스몰 토크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책에 그 공식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가 있냐? 3000포를 따라가라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서 대답이 뜬금없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공식이 있어. 대단한 책이죠. 어떻게 그런 공식을 만들었는지. 아, 참 작가가 누군지 참 한번 보고 싶고요. 그게 내가 이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 뜬금없이 Z가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계속 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옥수님은 최종 선택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데이트한 얘기했어. 그 데이트가 지금 머릿속에 있고 그 데이트로 이후로 뭔가 서로 운명적인 서로가 외계인을 알아보는 그런 해바라기 같은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원하진 않는데 옥수님은 완전 무결한 관계를 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출발선은 한 명만 남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두 분이 왔어도 지금 옥수님 머릿속에는 그분이었었던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옥수님은 지금 이 낯설 사계에 나와서 이 1년에 사계 바깥의 사건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아. 왜 완전 무결한 관계를 원하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결국 운명론적인 사고죠. 옥수님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걸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거든요.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적이 없었잖아. 보험용수님이 지금 상황 그 옥수님의 마음을 잘 못 읽었어. 옥수님이 말한 정적은 그분과 나와 있을 때의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야. 네가 나 처음부터 선택해줘서 나는 너와 관계를 해볼 마음이 있거든. 근데 정적은 힘들어. 그 정적을 깨주겠니? 너 말 잘하잖아. 활달하더만. 내 옆에서 해주지 않겠니? 라고 옥수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수님이 이번에 최종 선택을 한번 고려해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 데이트 만에 어떻게 결정하나. 여기는 해야 된다. 여기는 어쨌건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안 되고 선택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옥수님은 그렇죠. 계속 이 대답을 좀 체금 받으니까 저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대답한다면 다른 사람 알아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가다가 노 이러면 그래서 이분이랑 애매한 것보다 확실하게 답을 얻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잖아요, 목적이. 이 시점에서 보면 옥수는 영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철 씨는 저기서 옥순 씨가 영철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 라고 하고 한 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도 솔직히 좀 애매해. 근데 제 생각에서 옥순 씨의 퍼즐을 굳이 좀 억지로 끼워 맞춰보자면 옥순 씨는 영철에게 말을 좀 나한테 더 정적을 좀 깨고 같이 좀 대화 좀 해보자. 좀 다가와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침에 그때 잠깐 산책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어쨌건 그분이 옥순에게 계속 같이 산책도 하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옥순님은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앞부분에. 그러면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기대가 컸다는 얘기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옥순님은 그렇지만 그거를 깨고 들어갈 또 그런 행동은 또 없어. 행동력은 없어. 그런데 그게 답답하고 안 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광수나 보험영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결하지 않아. 이미 흠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나를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이 그래? 사랑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옥수님의 생각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저울질하는 게 사랑 아니잖아. 관계의 흠, 상대가 흠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게 옥수님의 막연한 생각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낯설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사고방식이죠. 맞아. 서로 사랑에 빠지고 나서 얘긴데 옥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상당히 솔로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엄격함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가서 데이트를 했다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려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옥수님은 원하지 않아. 운명적으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 이해가 가. 그러면 옥수님 마음속에 되게 인정하긴 싫은데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머리로는 그래 그랬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느낌. 이야기 갑자기 확 이해되네. 그래서 광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옥순 눈에는 광수는 간제비, 영수는 뭐 가벼운 마음 이러니까 진실된 사랑은 그분인 거니까. 옥순 눈에는, 옥순 시각에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말을 못할 정도로 진심이니까. 옥순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운명적이고 진지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게 옥순님이 바라는 가치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고결한 가치인데 문제는 그 가치를 추구했을 때 참 쉽지 않아. 어려워. 그렇죠. 나만 바라보는 순정남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옥수님은 그거를 사랑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나만 바라보는 순정, 나도 그 사람만 바라보는 순정. 그래서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둘만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사랑. 그거에서 흠결이 생기는 관계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그게 옥수님의 사랑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 퍼즐이 다 맞춰져. 그리고 옥수님은 처음에 그래서 그런 사람일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까 일대다 데이트에서 옥수님이 약간 그런 애매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옥수님은 옥수님대로 좌절을 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쯤 회차가 되니까 이제 슬슬 캐릭터들이 잡혀간단 말이죠. 한 중반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찾을 수 없지 뭐. 옥수님의 저런 성향은 좋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마음만 보는 그리고 관계에 고결한 본인도 그걸 지킬 의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치라고 말할 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맑아. 그렇게 맑은 물에는 뭐 물고기들이 많이 못 살 것 같아. 쩔쩔매는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보는 남자인 거죠. 그러면서도 여유 있으면 더 좋았겠지. 쩔쩔매니까 지금 옥수님이 답답하니까 정적 얘기를 한 거고 쩔쩔매는 사람 말고 여유 있게 다가오는 또 나만 바라보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갖춰 가져가는 게 뭐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쩔쩔매서 쩔쩔매지 말라고 한 거지.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여유 있으면서 재밌으면 금상첨화지. 광수님은 처음에 식구 정숙을 알아보다가 지금은 이제 17옥순으로 결정을 했는데 17옥순님 입장에서는 광수는 절반을 간보다가 막판에 온 사람인 거예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알아본 사람이야. 옥수님이 이제 그런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니까. 광수 씨는 미숙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뭐 24기수에서는 간제비 같은 스타일로 나왔지만 뭐 그거는 간제비여서 간제비 같은 캐릭터로 나온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광수님 또 노래 안 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노래 한 곡 하고요. 사기 데이트 나가자고 하는데 옥수님은 달리기가 사기 데이트 아니었어요? 저 옥수님 어디 가셨나요? 뭐 집중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옥수님 약간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많이 없어. 지금 슈퍼데이트를 달리기로 착각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 없어 지금. 그리고 슈퍼데이트권을 딸 때도 심지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듣고 쓰는 뭘 해야 되는데 딱 두 글자 썼었어요. 별밤. 그리고 거기다가 별 그려놨어. 이게 지금 그 의욕이 없어. 그 의욕이 없는 이유가 그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분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와장창 그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움직여버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에요. 달리기가 사기 데이트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나라 출연한 게 너무 오래전인가? 그래서 달리기 하자고 해서 그게 사기 데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 데이트로 착각을 했고요. 사계 데이트 두 분이 시작을 합니다. 운명이지. 그치,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옥수님은 광수랑 별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는 광수 씨를 되게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 어린 분석도 하고 했지만 열심히 사는 청년이고 스타병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옥순하고 광수 마음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머리로 생각했어야 돼. 이 전에 분석 그 1대 다 데이트에서 옥순의 말을 좀 디테일하게 봤어야 돼. 옥수는 그분이었어. 오히려 이제 그 퍼즐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인지 알겠어. 옥순 영철과 아침 생각할 때 설레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래 맞아. 그게 설레는 표정이 맞았던 거야. 맞아. 근데 광수 씨는 여기 와서 하필 만난 게 모쏠 정숙, 17 옥순. 근데 모쏠 정숙 같은 분을 데이트를 하기에는 광수님은 너무 미숙해요. 24 광수님이 그 당시에 그 기수 자체가 광수 기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괴짜이면서 이성에 대해서 좀 미숙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포짓을 한 거지. 실제로 광수님은 좀 이성에 대해서는 미숙한 사람이야. 그렇게 능수능란하고 간제비짓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 광수가 아니고 소심씨만 됐어도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충분히 잘 끌어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쏠이나 차가운 사람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거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뭐 소개팅이든 아니면 연애든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광수는 경험이 없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뭐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끌어내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쨌건 거기서 모쏠 정숙님한테 한 대 맞고 그리고 17 옥수님한테 또 한 대 맞은 꼴이 됐는데 17 옥수님한테 한 대 맞은 이유는 17 옥수님은 그분에게 시련 아닌 시련을 겪고 있는 시점인 거야. 이거를 참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이 지금 이 낯설 그 옥순의 옥순 중에 옥순이라고 불리는 옥순이 지금 그분에게 실현을 당해서 이렇게 의욕을 잃었다고? 이거를 참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까지 겹치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솔로 민박 3일차 되니까 어때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옥수님 지쳤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신경 덜 쓰고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일 일찍 주무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나만 바라보는 그렇게 운명적인 사랑은 만들어내는 거지 어딘가에 존재하는 건 아닌데 약간 옥수님은 그냥 그 눈에 안 보이는 실이 있어가지고 그 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내 운명의 반쪽이 나타날 거라는 제우스의 번개로 쪼개진 내 반쪽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날 괜찮아진 이유는 지금 잘려버렸어. 그 부분이 잘려버렸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괜찮아졌을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기대했다가 그 아까 일대다 데이트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분이 모쏠 정숙이든 누구든 대화를 시도하는 걸 보면서 포기해버린 느낌. 옥수님은 기대했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면 편해진 상황인데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래서 다행이네요.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정리된 거지.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소설이에요. 장면이 보이지 않았어.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수는 근데 그런 서사를 이해 못했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옥순이 그렇게까지 그분에게 마음이 있었어? 그분에게 그렇게까지 기대했던 거야? 아니 뭐 딱히 뭐 대화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맨날 일찍 자던데? 아침에 축지법 훈련하던데?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마음이 있으면 대화도 하자 그러고 좀 뭘 해도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저는 이제 깔끔해졌어요. 17 옥수님으로. 하지만 옥수님은 에이 뭐 이제 와서 모쏠 정숙한테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은 그 모쏠 정숙과 자신이 굉장히 또 초반에 등장 스타일도 굉장히 상반됐었죠. 가장 첫 등장의 스타일로만 따지면 가장 상반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뭐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이 뭐 나를 이거는 운명이라고 할 수 없죠. 차라리 초반에 여자 선택이었으면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광수님이 직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명확해졌다고. 광수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친구죠.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답을 내리는 친구지. 근데 옥수는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물론 계산은 아니야. 나는 광수의 이런 거는 뭐 이걸 가지고 계산이라고까지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수님의 그런 고결한 기준으로 따지면 광수는 간제비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옥수님은 광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나갔다가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이 다 버리는 거지. 옥순의 기준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지금 3일차가 돼서야 지금 마음이 움직인 건.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오, 광수님 뭐 고백 아닌 고백을 했고, 그렇게 옥수님 그릇에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옥수님의 태도를 볼 게 아니라 옥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 지금 옥수님은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약간 실연에 가까운 감정인 거지. 내가 운명적인 사람인가?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다가와. 정적 좀 깨줘. 다른 사람 다데일일 때도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라는 생각, 나한테 그 말인가 하고 다른 사람 알아보기 시작해버리니까 좌절. 그래. 포기하면 편해 하고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인 거야. 근데 광수가 왔어? 옥수님은 그냥 부담 없지. 뭐 이 사람도 그냥 나도 그냥 가볍게 대화나 하려고 하는 거겠지. 이런 건 사랑 아니야. 이런 건 사랑 아니야. 하고 그냥 편하게 맘 먹는 거야. 그렇게 뭐 먹는 소리만 오고 가고. 그래서 광수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근데 광수 괜찮은데. 광수 재밌는 캐릭터는 아닌데 말을 잘해. 그러니까 광수랑 있으면 최소한 코미디 영화는 안 돼도 괜찮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굳이 영화로 비유를 하자면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 말을 흥미롭게 해, 광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옥수님은 그런 걸 들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지. 뭐 할 때 행복해요? 근데 옥수님은 조금만 씹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조금만 씹고 생각해 볼게요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정립. 반갑네요.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이 정립. 광수님은 진짜 낯설사게 나오기 잘하셨어요.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이미지가 많이 쇄신이 된 것 같아. 살짝 언더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동정표를 줬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지금 정립당했어 지금. 근데 옥수님은 지금 대답하는 게 조금 살짝 힘들거든. 이게 그러면서 다 먹고 가장 행복할 때요? 남자친구와의 즐거움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서. 근데 이 대답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옥수님은 여기 와가지고 2년간 연애를 안 했다고 했어. 2년간 연애를 쉬었다고 했는데 언제 행복하냐는 말에 남자친구와의 즐거움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 그렇다면 2년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즐거움을 이렇게 크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남자친구를 언급하는 분이 연애를 쉬었다는 건 실은 연애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옥수님의 마음은 상당히 2년간 외롭고 공허하다고 해야 될까? 외로운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유행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메마른 감성의 사람들. 뭐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뭐 연애하면 뭐 연애를 해도 그냥 미적미적하게 하고, 뭐 연락 오면 받고,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옥수님이 얼핏 보면 그런 스타일처럼 보여. 근데 아닌 거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옥수님은 누구보다 연애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연애니까. 그만큼 또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조금 의존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그 본인이 원하는 정말 높은 가치에,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뭐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결한 이상이에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그 유일한 상대, 완전 무결한 관계, 형성. 그것이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고전적 의미의 사랑,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만 보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옥수님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옥수님이 그렇죠. 약간 좀 뭐랄까 수수하시고 약간 단조로운 생활도 하시고 이래서 의욕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거야. 이 마음 안에는 불꽃이 있는 거지. 그 외로움을 태우고 있는 불꽃. 어떻게 보면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느낌이야.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 뭐 냉정이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냥 단조로워 보여.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열정을 태울 상대를 찾고 있어. 운명적인 사랑을 찾으면서. 그래서
옥수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퍼즐이 많이 맞춰졌어요, 실은. 이 대화를 보면서 아까 술자리가 떠오른 거야. 그 1대다 데이트.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아니, 이게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3인칭으로 봐도 이제서야 그 퍼즐이 맞춰지는데 여기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1인칭으로 지금 옥수님 보고 있는데 이게 맞춰지겠냐고. 옥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은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여주인공 같을 것 같아요. 막 감정적이고 쏟아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랑만큼은 완벽히 이 사람에게만 쏟아내는. 그런데 그런 상대가 아니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한번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본인도 걷잡을 수 없으니까 섣불리 시작하지 못하고, 남자친구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서로가 이해하고 그냥 바라보면 이 사람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운명적인 사람, 그런 거를 이제 옥수님은 이상형으로 꿈꾸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상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흉통이 큰 사람, 아니면 뭐 삼두가 발달한 사람,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뭐 연봉이 10억인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옥수님은 굉장히 고결한 가치예요. 고결한 가치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거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지.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24 영식님을 오해하면 안 돼. 24 영식님은 의외로 지구지순하거나 그런 그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4 옥수님한테 완전히 빠져서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 16 광수님 같은 사람은 최종 선택까지 갈 수는 있겠죠. 만약 정말로 꽂혀서 그랬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결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쉽지 않고, 가장 지고지순한 스타일? 뭐 방송에 나온 모습으로만 보면 17기에서는 뭐 상철님이죠. 그러니까 옥수님은 당장 그 7기 사람들인가? 그분들을 보고 나왔지만 당장 자기 기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옥수님 생각해봐요. 그 기수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결혼을 했어. 영식, 상철, 영호. 벌써 17기에만 해도 3명이네. 옥수님은 그걸 경험하다 왔단 말이죠. 그걸 꿈꾸는 사람이고. 왜 나에게는 없지라는 생각을 옥수님은 하는 거지. 이 옥수님은 그 광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이 결을 견디진 못하겠죠. 그러면서 광수가 이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힘들면 이야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남자친구에게 이해받을 때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남자친구를 이해해줄 때 행복하거나 이해받을 때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에 이해 못 받으면 서운하다. 그래서 이해해줄 때 행복하다고 했으면 이해받았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를 좀 찾았어도 좋았을 텐데, 옥수님은 잘 모르겠대. 아예 팻말 만들어 놓지 왜. 잘 모르겠어요, 팻말 들어.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그러냐. 그래서 광수님은 그냥 그 행동이 뭐였는지 궁금했다. 근데 행동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냥 기억 안 난대. 사랑은 그런 말씀하셨군요. 명언 제조기시군요. 그래서 그 행동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하는데, 광수님 벌써 표정 굳어버리거든요. 이런 게 광수님이 이 연애에 있어서는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연애나 이성에게 능숙한 사람들은 저때 표정 안 굳혀요.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거나 안 쓰는 척 하거나. 근데 광수님은 지금 바로 타격 입거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난감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려워 지금. 광수 어려워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큼 광수님이 그렇게 이성 관계에 있어서 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이거든. 24기 남자들이 다 그랬어. 24기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연애에 미숙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 실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옥수님이 바라는 건 능숙한 남자는 아니지만, 능숙한 남자는 옥수님이 바라는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겠죠. 옥수님이 바라는 건 능숙한 남자는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겠지만, 문제는 그런 진심이 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옥수님은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기가 쉬워. 그래서 제가 취조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낯설사기 여기 왜 이러냐? 내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광수님도 생각했죠.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다들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옥수님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사람 속 터지게 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옥수님이 지금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그분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분과의 이제 관계가 끝나면서 아, 내가 여기 왜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옥수님도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안하니까 대화를 그래 뭐 그나마 이어가려고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광수 씨가 살짝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좋고 싫고는 어느 정도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지 않는 거, 마치 연애에서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옥수님에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뭐 맨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좀 해줘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누가 뭐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광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저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님이 싫은 건 숨기지 말고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주세요. 아, 지금 나한테 싫어서 그러시는 거면 그냥 말해주세요. 라고 지금 광수 씨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건 숨기는 거. 싫은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응? 대답이 됐나요? 이 말은 자, 싫은 거 숨기지 마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지금 광수님은 옥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광수님 웃지만 바로 미소 사라지는 표정. 이거는 이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는 얘기고. 옥수님은 그때 되게 고마웠고 결이 비슷하다.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고 광수님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는 광수 씨가 요구를 한 거예요. 방금.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세요라고 했고 옥수님은 여기서 거절을 확실히 했고 그리고 옥수님이 이제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는 광수 씨는 다른 사람 알아볼 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왔으니까 이거는 옥순 씨가 생각하는 그런 고결한 사랑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광수님은 또 마음 가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님은 광수는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광수는 있겠지. 그런 가벼운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광수는 끝났어. 광수 씨는 충분히 여러 사람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24기 때도 그랬잖아요. 광수는 끝났어. 이럴 수가 그렇군요. 저는 17옥수님이 마지막이어서 알아보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근데 옥수님은 그냥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너무 1인칭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운명적인 그 느낌이 시간이 걸려서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충분히 머리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광수 같은 스타일도 그렇죠. 이 옥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판단하고 그게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옥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렇게 그냥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생각 오고 이런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정말 옥수님이 원하는 그런 고결한 사랑이 되면 정말로 단단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좁아. 그래서 광수님은 확고했고 첫인상에 호감 있는 사람 중에서 알아보자. 알아보니까 결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광수 씨는 뭐 이렇게 됐고요. 대화는 잘 통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옥수님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을 랑 여기서 최종 선택해서 나가고 이런 거는 옥수님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옥수님은 정말 낯소리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나마 17기였기 때문에 옥수님하고 옥수님이 그런 활약이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낯설은 원래 저울질하고 경쟁하고 끼어들고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옥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옥수님이 언급했다. 그렇게 까임이 확정.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애초에 안 되는 시험이었나 보다. 옥수님도 이성적인 호감까지는 못 가졌다. 대체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본능적으로 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벗어나야 돼. 광수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리고 심지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 기준값이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26기에도 영호는 순자를 안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아예 느낌적인 느낌, 본능적으로 느껴.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변해가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으면 유쾌하고 즐겁지만 이성적으로 설레고 이런 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옥수님도 한번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마음의 동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바로 받아들이긴 또 어렵겠죠. 옥수님은 그렇게 빠르게 막 새로운 사람을 받아보고 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이 솔로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연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인연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다 선택이지. 성인의 선택이야. 24정숙님이 데이트를 2개나 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